네, 안녕하세요. 직장인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고시원 창업 강사 내일행복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고시원 1기 강의 때 정말 많은 회자가 됐던 고시원에서 주무시고 오셨던 릭스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릭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해볼까 찾아보다가 이렇게 그 고시원 강의를 찾다가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고시원 강의를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는 그 2년 전에 이제 관심은 있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많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매를 하면서 그 좋은 고시원이 있어서 그 물건을 사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이 11개였고 가격이 이제 그 건물을 사는 거니까 그때 그 5억 6천 정도가 됐었는데 저렴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 한 4천 정도 이렇게 깎아달라고 했는데 네. 그것을 못 깎았어요. 그래서 계약이 안 됐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시원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근데 우연하게 와이프가 이제 그 홀홀 선생님의 이제 그 임장 챌린지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려다주고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때 이제 고시원 강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성비도 좋고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알고 이렇게 뭐를 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고시원 강의를 듣고 좀 고시원 창업에 좀 많은 영향을 조금 미치게 되었나요? 어떠셨어요, 강의가? 그렇죠. 일단은 그 물건을 알려면 그 어떤 그러니까 물건의 생리라든지 그다음에 수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보는 법, 그다음에 물건을 선택하는 법,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어차피 선생님은 많이 하셨고 그 선배님이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면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그 많은 이제 무기가 되고 고시원을 볼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경매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부터 이런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원래 이렇게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와이프가 이제 그 노후 준비를 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를 했고 그런 중에 이제 그 경매를 하면서 노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그 찾다 보니까 이런 그 투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찾고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이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투잡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고시원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고시원을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의 선택지에 넣은 이유가 예.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제일 저기 좋은 거는 이제 그 뭐야 주택을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수익이 좋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그런데 주택은 이제 그 두 채 이상을 사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더 이상 이제 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매에서 상가를 좀 해서 상가를 많이 샀습니다. 네. 낙찰을 받고 그런데 상가는 그 보면은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라든지 이런 신고할 때 보면은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투자금 대비 뭐 수익률 절대 수익률 뭐 6% 7% 잡아도 그렇죠. 결국에는 4% 3%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시원 공부를 하면서 이게 고시원이 상당히 현금 흐름도 좋고 네. 이게 좀
자료 준비만 충분히 해서 세금 신고를 한다 그러면 네. 수익률이 다른 거 비해서 좀 높을 것 절세도 되고. 높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시원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이번에 열심히 강의에 그 집중도 해주시고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회자가 됐던 게 저희가 1강 때 끝나고 나서 과제를 내드려요. 매 강 끝나자마자. 예. 근데 닉스님이 고시원에서 주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주무시게 되셨고 주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고시원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리를 알아야 되고 무슨 심리인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살고 있나 이런 부분을 이제 체험을 하고 싶고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가서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게 조건이라든지 뭐 주차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알게 됐고 가서 보니까 화장실은 공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알게 됐고 상당히 이제 복도가 좁고 방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낡은 고시원이었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갖고 이제 잠을 잤죠. 근데 잠을 자보니까 좀 고시원이 밝고 좀 쾌적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좀 더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시원을 한다 그러면 좀 밝고 사용자를 위해서 좀 쾌적하게 한다 하면은 이게 입실자들이 상당히 더 좋겠다. 더 좋겠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고시원을 운영하기 전에 한번 자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입실자였을 때를 생각을 하면 들어오시는 입실자분들이 편해야 여기 오래 계시고 오래 머무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 그분들도 만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데 그거를 내가 경험해 본 거와 안 해본 거의 차이는 정말 큰데 저는 1강이 끝나자마자 그거를 실천에 옮겨졌다는 게 너무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후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선물도 드렸는데 파이프라인의 우화 책 읽고 계신가요? 예. 그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네. 꼭 한번 가서 잠을 자보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방이 지저분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방이 깨끗해야 쾌적해야 뭐 맞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의 이제 말을 했던 거를 잘 들어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게 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이제 주무시고 오셔서 강의 들으면서 조금 더 흡수가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강의 듣고 나서 좀 좋은 점과 좀 이번 강의 조금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강의를 들어서 네. 이제 직접적으로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유튜브 다른 강의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잘 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잘 했다 이런 모습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선생님의 강의는 뭐냐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뭐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장을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계산을 하고 해보면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네. 그런 교육이 네.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교육을 했을 때 이제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떨 때는 뭐 부동산 사장님보다 더 잘 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과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냥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교육을 받고 이거를 더 느끼신다면 더 좋은 물건을 찾고 더 좋은 가격으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MVP 때 저희가 임장을 같이 저랑 갔었잖아요. 그게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그러면요,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시원 매물을 볼 때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장님의 눈치가 보이고 입실자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MVP가 되어서 이제 우리 내행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편안하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그 세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충분히 찍고 그다음에 이제 임장하면서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방의 구조 뭐 세제는 어떤 거 그다음에 뭐가 좋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도움이 되어서 제가 임장을 갔을 때 내양님이 소개해준 그런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보이죠? 부분은 이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꼭 좀 MVP가 되어서 네.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좋은 물건을 계약을 할 뻔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게 됐는지 어떤 물건이었는지 썰 좀 풀어주세요. 그 제가 이제 뭐 찾기는 제가 찾았어요. 그 인도권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네. 고시원이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그다음에 그 엘리베이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네. 상당히 그 건물이라든지 실내도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좋아요. 잘 관리를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내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 마음에도 그쵸. 충분히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네. 이게 너무 좋게 보이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선생님도 다 좋다고 하는데 야 이거 관리비가 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좋은 건물이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게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이걸 비싸서 받아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많이 그 남긴다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 사람이 다음 사람 저도 상급지로 가거나 이제 다른 분한테 넘겨줄 때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렇죠. 엑시트를 생각했을 때. 예, 내행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임대료가 좀 비싸니까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수익은 나지만 그 다른 분하고 이제 그 공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그렇죠. 때 그 임대료가 비싸면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들어온 사람도 힘들어할 것 같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은 나쁘진 않았는데 고시원 창업에 중요한 게 고정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더라도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이거는 안 내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고정 비용 대비 약간 입지가 조금 아쉬웠어요, 수요랑.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다른 물건을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을 제가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또 이 물건을 또 계속 임장을 다니셨어요? 예, 이제 뭐 임장을 하면 할수록 네. 물건을 많이 봐야 그쵸. 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할 때는 물건을 많이 봐라. 그런데 그 부분을 몰랐어요. 그쵸. 왜 많이 봐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진짜로 느낌이 안 왔어요. 그럴 수 근데 있죠. 물건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게 얼마가 합리적인 가격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뭐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잘못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렇죠. 계속해서 임장을 해서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자기만의 기준이 되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물건의 그 컨디션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봐야 된다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 교육 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많이 봐라 그 말이 제일 진리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권리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많은 임장을 통해서 지금 이 물건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1억 2천 네. 그거를 지금 저는 이제 1억 5천에서 2억짜리를 봤었어요. 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보라고 해서 그쵸, 그쵸. 그 매물을 많이 보면은 합리적인 물건이 꼭 보입니다. 나온다, 네.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다가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합리적인 물건이 가격이 되어서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1억 초반 정도 되면은 한 순수익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대에 다 네. 이제 받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잡은 거는 그 순수익 그 투자금 대비 순수익 그쵸. 25% 이렇게 아, 네네네.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네. 물건을 보고 이렇게 네.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25%그 수준에 들어와서 네. 그 금액에 합당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쵸.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럼 경매로 이때까지 많은 상가나 이런 거 투자 수익과 고시원의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상가도 네. 이제 상가는 그 사게 되면은 관리를 이제 그 임차인이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 신경을 덜 쓰니까 물론 좋은데 이제 그 수익률은 이제 보통 보면 7% 절대 수익률 6% 맞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 돈을 빌려서 네. 그 이자 제하고 나서 이제 그 수익률을 봤을 때 뭐 네. 이제 높으면 좋다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고시원은 이제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그렇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수익률도 그 상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네. 자료라든지 그 세금 신고만 제대로 잘 한다 그러면 수익률도 높고 현금 흐름도 바로바로 될 수 있어서 네. 상가보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직장인이면서 내가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으면서 이제 내가 투잡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예, 그럼 예.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고시원 창업을 투잡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고시원의 가장 큰 매력은 물론 이제 그 개인의 그 고시원에 가서 쓰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들어가지만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그러니까 저는 좀 세미 오토식으로 이제 그쵸. 그 전부 이제 가서 고시원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이렇게 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가 하고 네. 그다음에 청소 빨리 하고 나와서 자기 일을 하면은 충분히 투잡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간대를 정해서 부부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더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오토 시스템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IoT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직장 외 수입이 단 네. 100만 원이라도 이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예.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시원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바로 그쵸. 그달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가게에서 얼마를 쓸 수 있고 네.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이런 가게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와이프분은 굉장히 협조적이신가요? 대부분 두 분이 같이 투자나 이게 아까도 임장을 다니셨다 하셔가지고 투자나 이렇게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꼭 한 분은 반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시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지금 몰랐을 때는 안 좋은 면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와이프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장을 할 때도 네.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보기 위해서 물론 제가 그 교육을 받았지만 네. 같이 이렇게 가면서 저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제 이런 물건 보는 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상당히 네. 알고 이제 그 임장을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제 대신 가서 그래요? 한번 먼저 옵저버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와서 다시 보고 다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도 운영을 할 때도 너무 좋죠. 예, 같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이 혼자 해도 되지만 네. 그래도 같이 하면 즐겁고 그쵸.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급의 수익을 좀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쩌면 좀 무섭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좀 두렵고 나의 투자금을 잃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예, 저도 이거를 하기 전에 네. 이제 엄청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쵸. 이거를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 임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열심히 더 하셨죠. 그 계산을 더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그 기준을 갖고 계산을 하고 자기 수익률에 맞는 물건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후회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네. 코치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이제 실수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그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수익률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높다. 해보시면 이제 그걸 느끼는데 제가 뭐 말을 저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할 건데 수익률이 그 원장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고시원만한 게 없다 이렇게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하세요. 아, 그 양도하시는 원장님들. 예. 그래서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거 물건을 선택하고 임장을 한다 그러면 충분한 그 자기 만족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좀 두려운 시도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새로운 인생, 또 두 번째 인생을 또 고시원이 아니더라도 창업으로 하지만 나의 시간과 노동이 좀 적게 들어가는 고시원 창업을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 계약을 잘 성사하셔가지고 다음엔 이제 원장님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다음에 또 릭스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